10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 능력이 없다. 향후 법정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다라는 말이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자진 출두하셨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5일 만입니다. 한남 대첩은 지금 과천으로 가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었구나, 계몽한 2030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이동하시기 전에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은 모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따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유혈 사태를 막으려고 지금 출석을 하는 거지, 공수처에 대한 불법 수사를 인정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 반드시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 세력들, 그리고 중도, 좌파, 나는 정치에 대한 무관여층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이 공수처가 지금 체포를 위한 체포를 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공수처가 앞으로 이어질 이 수싸움은 대단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근거로 제시한 문서조차도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관인을 탈취해가지고요, 자의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수방사 55사단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수방사도 경호처 소속으로 이 권한을 제한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방사에서 함부로 출입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공문서 자체를 위조해서 이런 강큰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 수싸움에 들어간 이 48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고요. 공수처는 이 조사서를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 발악을 하겠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 수괴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공수처의 2인자다라고 하는 검사가 직접 지금 강도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티타임도 없었다. 그러니까 분위기 살벌하다라는 말이죠.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이 48시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과천 정보청사 앞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대해서 지금 거센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요,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요. 일단 5동의 3층의 영상 조사실에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지금 윤곽근 변호사께서 같이 입회하에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영상 녹화 장비, 그 다음에 휴게 공간 등 움직이지 못하고 그 48시간을 잘
잘 써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예 내란 혐의를 찍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미 2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공수처는요, 계엄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행하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뭐 그들만의 리그로 준비한 사실을 가지고 이제 200쪽을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그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입증을 하겠다라고 주력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 그다음에 국회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어준이가 국회에 나와서 눈 좀 풀려가지고 한동훈의 암살조 그리고 미군을 몇몇 죽인다라는 이런 미친 발언도 해댔죠. 이 공수처는 그쪽 똥구멍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입증하겠다라고 핵심을 삼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그들의 일방적인 뭐 주장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육군 수도 방위 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특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라 했다고 명령했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그로 끈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요, 비상계엄 선포 준비 단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들 간의 사전 모의 정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까지 한 6차례 이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비상대권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짬이 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고 눈물 질질 짜는 그 군인들이 일방적으로 뱉은 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로 채택될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전략은 이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영장 자체도 불법이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저지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출석에 응한 것은 수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혈 사태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겠다. 그런데 너네들에 대해서 응한 거 아니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밝히신 만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200쪽을 준비하든 2000쪽을 준비하든 어찌됐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니네들 아무리 짓거려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입회한 변호사라고 하면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통치권의 행사였다는 것. 그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 경고성 계엄을 해제했죠. 경고성 계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니들이 막 말하는 국회의원 끌어내리고 암살조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세력들로 장악되어서 부정선거가 만연했고 그렇게 부정하고 불순한 세력들이 입법부를 장악해서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할 수 없게끔 입법 폭주를 해대고 있는, 탄핵 남발을 해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 왜? 언론이 좌쪽 진영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실이 나가지 않는다. 왜곡된 진실을 자꾸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 그것을 국회에서 요구하자마자 바로 해제했다. 내란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 능력이 없다. 향후 법정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금 공수처와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 100% 집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길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공수처는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를 보면요, 공수처에 관할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 같은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는 관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한 이 신문 조서소가 증거 능력으로 만들어지나 안 되나, 그걸 가지고 지금 수싸움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자체가 내란죄와 같은 비관할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을 들이밀기 때문에 니네들 아웃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작성을 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절차적 정당성 자체에서도 공수처가 지금 하는 행사발의들은 다 엉망진창 와장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법성 자체를 공수처가 인정받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수처는 48시간 동안에 이 싸움을 해보겠다라고 덤빈 상황이기 때문에 이 48시간을 굉장히 잘 써먹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거는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또 들이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게 요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는 여기 어디에도 들지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판단이죠.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금 나라의 지금 위기를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린 거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담화문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 보고요, 이 좌파들 방송 보면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제 뭐 사건들이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칠불사 홍매화 사건을 시작으로 김건희 여사 끌어당겼다가 아무게 안 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끌어당겨서 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어찌됐든 수수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것도 때려 죽일 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공수처가 요거를 총 물어가지고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선택했다라는 식으로 공수처는 몰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몰아갈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담화문의 내용처럼 통치행위의 판단 주체가 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의 절차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다. 국무회의 주최해서 반대는 있었으나 회의했고 거기서 나는 이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늘 10시 33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8시간 동안 조사 진행되는 거 구속영장 청구를 할 계획이겠죠. 지금 피의자 조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수처와 지금 만난 상황에서 첫 단계니까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주무시지도 못하셔가지고 피곤하다. 영상에서도 봐도 꽤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지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똑같이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죠. 불법 영장으로 지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에 협조하는 거 아니다. 니네들은 불법이다. 법적 정당성이 없는 조사기관이 나를 법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응해주겠어?
그러나 증거 채택은 결코 되지 않을 거야. 이번 조사가 향후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앞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크립토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